요즘 화면만 켜면 비싼 고기 세트나 화려한 보충제 광고가 끝도 없이 쏟아지죠. 수십만 원짜리 소고기 세트, 100만 원이 넘는 수입 보충제, 이런 광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계셨어요. 하루 필요량이 60g인데 실제로는 25g에서 30g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광고에 혹해 이것저것 사다가 정작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다리 힘이 빠져서 자꾸 발을 헛디디고 겨울만 되면 잔병치레가 늘고 피부와 머리카락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이유, 이게 꼭 고급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소고기보다도 먼저 식탁에 올려야 할 단백질 식품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단백질과 근육 회복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식단을 분석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매년 근육량이 2%에서 3%씩 줄어듭니다. 5년이면 10% 이상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챙기시는 분들은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시면서도 정작 집 냉장고에 있는 계란과 두부의 중요성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보충제를 사드시면서도 아침엔 죽 한 그릇만 드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떨어질 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와 근육을 다시 살리는데 실제로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이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개선 사례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보충제에 돈을 쓰시지만 정작 집에 있는 계란 1개, 두부 1모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어떤 것부터 바꿔보실지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의 누나분이 계셨는데 76살에 갑자기 다리 힘이 떨어져 집 안에서도 자주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셨는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노화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검사도 여러 번 받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하루 식사를 꼼꼼히 살펴보니 아침은 흰죽반 공기에 김치 2~3조각이 전부였고 점심도 국수 1그릇 정도, 저녁에 고기를 조금 드시는 게 다였어요. 하루 종일 단백질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20g도 안 됐어요.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죠. 하루하루 힘이 빠지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시라고요. 그분은 처음엔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식사에 계란 반쪽과 두부 몇 조각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시더니 2주 뒤부터는 스스로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혼자 화분을 들고 베란다까지 옮기실 정도로 힘이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화분 하나도 무거워서 못 드셨는데 말이에요. 2달 뒤에는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고 3달 뒤에는 직접 시장도 다녀오셨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물어보셨대요. 약이 아니라 그냥 식사를 바꿨을 뿐이라고 하시니까 믿지 못하시더랍니다. 단백질이 몸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지 제 눈앞에서 또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건 비싼 소고기가 아니라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단백질이라는 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오늘 당장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백질 부족이 부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다리 근육의 급속한 약화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 조직을 먼저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소거든요. 특히 다리부터 힘이 빠지는 이유는 다리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 속도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근육량이 1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최영수 74세 어르신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어요. 외출하는 게 두려워서 집에만 계시게 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셨죠. 식단을 살펴보니 고기만 조금 드시고 나머지는 거의 탄수화물 뿐이었습니다. 밥과 국수, 빵 위주로만 드셨던 겁니다. 이럴 때는 매끼 단백질 반찬 한 가지를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찜이나 순두부, 생선 살코기처럼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식품이 좋아요. 질긴 고기 위주로 드시면 씹는 게 힘들어서 오히려 식사량이 줄 수 있으니까 부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즘 계단 오르실 때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기나 폐렴 같은 잦은 감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단백질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백혈구, 항체,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사소한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게 되고 심하면 폐렴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국내 면역영양연구에서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감염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김정래 82세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매일 콩죽과 요거트를 챙긴 뒤로 한 해를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예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은 고생했는데 이제는 며칠이면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비도 확 줄었다고 좋아하셨어요. 이럴 때는 아침에 요거트 한 컵, 콩류 반찬을 하루 한 번씩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유제품이 불편하신 분들은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올겨울 감기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신호는 혈관과 심장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면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들어오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보건영양학 연구에서 콩 단백질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평균 10%에서 15%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박효순 79세 어르신은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약을 드셔도 잘 조절이 안 됐는데 콩 두유를 꾸준히 드신 뒤 혈압 변동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도 놀라셨대요. 검은콩 두유, 병아리콩, 두부를 몇 끼 돌려가며 섭취하시면 좋아요. 다만 견과류는 좋지만 양을 넘기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 건강 때문에 식단을 바꿔보려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물성 단백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피부 콜라겐과 머리카락 케라틴의 핵심 구성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되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쉽게 빠집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곳부터 단백질을 쓰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곳은 나중 순위가 되는 거죠.
국내 노화영양 자료에서도 단백질이 부족할 때 피부 탄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미정 71세 어르신은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서 스트레스가 컸는데 두부와 계란찜을 꾸준히 드신 뒤 머리 빠짐이 줄었어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전보다 튼튼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었대요. 하루 한 번씩 계란찜, 두유, 부드러운 생선 같은 걸 챙기시면 됩니다. 다만 갑자기 머리가 한 곳만 집중적으로 빠지는 경우는 다른 원인일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거울 볼 때 예전보다 피부나 머리카락이 급격히 힘을 잃어 보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뼈 밀도가 저하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단백질은 칼슘이 뼈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칼슘만 먹으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뼈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엮여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거든요. 국가영양조사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의 골밀도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혜수 80세 어르신은 유당 때문에 우유를 피하셨는데 두부와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뒤 골밀도 저하 속도가 안정되었어요. 1년 전 검사보다 오히려 조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유당이 불편하신 분들은 두부, 콩류, 요거트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량을 갑자기 늘리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해요. 뼈가 약해진 느낌 때문에 겁나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칼슘만 챙기지 마시고 단백질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 신호를 확인하셨으니 이제 단백질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조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음식만으로 단백질을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억지로 드시려다 보면 오히려 식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물이나 두유에 타서 하루 한 번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맛도 괜찮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다만 보조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이에요. 식사 자체가 기본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사량이 적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못 드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은 나누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고 아침, 점심은 대충 때우시는데 이건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30g 정도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소화 부담만 생기고 정작 흡수는 제대로 안 돼요. 아침엔 계란, 점심엔 두부, 저녁엔 생선처럼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루 중 언제 단백질이 가장 부족하신가요? 그 시간대를 먼저 채우시는 걸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섞여야 근육 관리와 혈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살코기만 고집하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식물성만 드시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생선구이에 된장국을 곁들이거나 닭가슴살에 콩 샐러드를 함께 드시는 식으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을 더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균형을 맞춰보세요. 네 번째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아침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합성 효율이 더 높다는 연구가 정말 많아요. 우리 몸은 밤새 긴 공복 상태를 거치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오는 단백질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빵이나 죽으로만 구성하시는데 이러면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요. 두유 1컵, 계란 1개, 요거트 1컵 중에서 하나는 꼭 포함하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고 계신가요? 만약 안 챙기고 계셨다면 이게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습관입니다. 아침 단백질 하나만 바꿔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소고기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단백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리 근육 회복에는 비싼 소고기보다 흡수가 편한 단백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기름기 많은 소고기 부위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씹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어요.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죠. 콩류는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고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들을 우선순위에 두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는 어떤 단백질이 올라갈 예정인가요? 비싼 고기보다 집에 있는 계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특히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신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요.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단백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회복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산책 다녀오신 후에 두유 한 잔, 계란 한 개만 드셔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물만 드시지 마시고 작은 단백질이라도 꼭 챙기세요. 이 차이가 한 달 뒤, 1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과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면서 단백질을 드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실 때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나이에 맞는 단백질 양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을 먹으면 안 돼요. 60대 이후엔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1g에서 1.2g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 이게 계란으로 치면 8개에서 10개 정도의 양인데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흡수가 편한 단백질이 훨씬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다리 근육이 무너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외출이 두려워지고 집에만 계시게 돼요. 둘째, 면역이 약해져서 잔병 치레가 늘어납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도 넘게 고생하게 되고 폐렴 위험도 높아져요. 셋째, 혈관이 부담을 받아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넷째, 피부와 머리카락이 급격히 늙어 보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외출하기가 싫어져요. 다섯째, 뼈까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편해지고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기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죠.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약되죠. 혈압과 혈관이 안정되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외모가 젊어 보이고 주변에서 건강 비결을 물어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삶이 활기차집니다. 골밀도까지 좋아져서 넘어져도 골절 걱정이 줄어들어.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힘들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방법을 꼽자면 뭘까요?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 부드러운 단백질 한 가지를 반드시 올리는 겁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콩 한 주걱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한 보충제나 비싼 고기 세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계란찜 하나 추가하시고 점심엔 두부 된장국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엔 생선구이 한 토막 올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지실 거예요. 3개월 뒤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겨울철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계란이면 1, 두부면 2, 생선이면 3이라고 숫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